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2학년 수학이 102쪽부터 103쪽까지 중단원 마무리 풀이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단원 마무리 2번 문제입니다.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고 자, 닫힌 구간 0,2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롤의 정리는 이 구간 안에 미분계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x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죠.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보면 f'x는 2x-2가 될 것이고 자, 우리는 이 2x-2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1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찾는 정답은 C가 1이다.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다음 함수에 대하여 주어진 닫힌 구간에서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fx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어 있고 주어진 닫힌 구간은 마이너스 2,3이죠. 자, 평균값 정리라는 것은 지금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을 미분계수로 가지는 x가 이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그 x값을 구해주는 문제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평균 변화율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3 빼기 마이너스 2분의 자, f3 빼기 f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5분의 자, f3은 9 마이너스 12 더하기 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2는 지금 4 플러스 8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5분의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 빼기 그 다음에 14가 되면서 자, 5분의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서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를 미분해보면 2x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자. 그럼 2x는 1이고 x는 2분의 1이 되겠죠. 자, 2분의 1이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는 값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C가 2분의 1이다. 네,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똑같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0부터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먼저 계산하자. 그러면 3 빼기 0분의 f3 빼기 f0이 될 거고 자, 그러면 3분의 자, 위에는 27 마이너스 3 f0은 0이겠죠. 자, 그러면 3분의 24니까 8이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를 미분하고 자, 얘가 8이 되게 하는 x를 찾자. 그러면 x는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건데 자, 우리는 0과 3 사이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루트 3은 정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따라서 2번의 정답은 C가 루트 3이다. 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다음 함수의 증가 감소를 조사하고 자, 극값을 구해 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증가 감소를 조사하고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도함수, 즉 미분을 해봐야 되죠. 자, 그래서 1번을 미분하면 자,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자.
그러면 x제곱이 1이면 되니까 자, x는 마이너스 1이랑 1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증감표를 실제로는 그려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듯이 이 3차 함수,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릴 일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을 좀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정리해준 그래프 모양을 잘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증감표를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풀이를 할 때 증감표 없이 그냥 풀이를 하겠습니다. 혹시 헷갈리는 학생들은 증감표를 꼭 그려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준 그 그래프 모양 잘 좀 정리해서 외워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얘는 3차 함수고 최고차 한계수는 양수인데 미분해서 0이 되게 한 x값은 2개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고 했고, 자, 여기가 바로 x는 마이너스 1, 여기가 x는 1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극대가 되고 x가 1일 때 극소가 되죠. 자, 그래서 f 마이너스 1을 먼저 한번 구해보면, 자,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2니까 6이 될 겁니다. 요 6이 바로 극대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1을 구해보면 2 마이너스 6 더하기 2 계산하면 마이너스 2다. 얘가 극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 감소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증가 구간, 감소 구간을 정리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프를 잘 보면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가 증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여기가 감소 구간이 되겠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똑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f'x를 구하면, 자, f'x를 구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놈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자. 자, 그럼 얘는 4x 제곱을 묶어내면 x-3이 될 겁니다. 따라서 x는 0이랑 3이랑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자, 4차 함수고 최고차 한계수는 음수인데 지금 미분해서 0이 되게 한 x값은 두 개가 나왔다. 그래서 0이 지금 중근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얘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자, 요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얘는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x는 0이 될 거고 여기가 x는 3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극대 하나만 가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래서 f3을 구해보면, 자, f3은 마이너스 81 더하기 그 다음에 4 곱하기 27 더하기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1 더하기 108 더하기 5가 될 것이고 얘는 값이 32가 되겠다. 요 놈이 바로 극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 감소를 조사해 보면,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3까지 여기서 요 놈이 증가 구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 놈이 감소 구간이 되겠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지금 보시면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구해달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방정식의 실근 개수는 우리가 요 방정식의 방정식과 똑같은 식을 가지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몇 개인지만 세워주면 되겠죠. 자,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라고 하고,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또 도함수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자. 그럼 3을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니까, 자, 얘는 3의 x-1의 제곱은 0이다. 따라서 x가 1이다. 이렇게 하나만 나오겠죠. 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미분해서 0이 되게 하는 x값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 자,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쭉 증가만 하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요 놈은 그래프 위치가 어디든 관계없이 x축하고의 교점은 반드시 하나만 생기게 돼 있겠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한 개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놈도 fx를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라고 잡고, 자, 도함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4. 자, 요 놈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자. 그러면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이면 되니까, 자, x는 1이다. 이렇게 값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인데 미분해서 0이 되게 하는 x값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 자, 얘는 그래프가 2차 곡선이랑 유사하게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렇게 극대 하나만 가지는 형태가 될 거고, 지금 이 극대의 x좌표가 지금 1이겠죠. 그럼 극대값은 얼마냐? f1을 구해보면 되겠죠. 자,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7입니다. 그래서 요 놈이 1,7이 될 거다. 그러면 x축은 요 점보다 더 아래쪽인 여기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두 개다.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속도와 가속도 문제죠.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자, 요렇게 된다. 자,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은 T가 3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달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 단원에서 배웠던 것이 뭐였냐면,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자, 지금 위치 x가 t제곱 마이너스 2t니까, 자, 얘를 미분하면 2t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 놈이 바로 속도 v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도를 미분하면 2가 되는데, 이 2가 바로 가속도 a가 된다. 자, 그럼 t가 3일 때 속도를 구해달라고 했으니 여기 주어져 있는 t 자리에 이렇게 3만 대입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t가 3일 때, 자, 속도는 4가 될 거고, 자, 가속도는 지금 현재 t와 관계없이 항상 2, 즉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중이죠. 그래서 가속도는 2가 될 거다. 네, 이렇게 1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지금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이 언제고 그때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뀔 때겠죠. 자, 그럼 지금 속도 v가 2t-2입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0이 되게 하는 t값.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지 아니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부호가 바뀔 때는 항상 그 중간에 속도가 0이 될 때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일단 속도가 0이 되게 하는 t값을 구해보자. 그러면 2t-2가 0이면 되니까 t는 1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0이 된다고 해서 항상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찾고 나서 자, 요놈 앞 뒤로 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쉽게 알 수가 있죠. 속도의 그래프는 요렇게 x축이랑 1에서 만나면서 요런 형태가 될 거다. 그래서 t가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값이 나오고 t가 1보다 커질 때는 양수값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고, 혹시 이 그래프가 좀 그리기 어렵거나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번거로운 학생들은 이 속도식에 적당히 t 자리에 1보다 좀 작은 값 또는 1보다 조금 큰 값을 넣어봐도 되겠죠. 예를 들면 t가 2분의 1일 때 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마이너스 속도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 자리에 2를 한번 넣어보면 속도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1보다 t가 작을 때는 속도값이 음수였는데 t값이 1보다 커지면 속도값은 양수로 바뀐다. 이렇게 또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정답을 찾았죠. 바로 이 t가 1일 때 1초에서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뀐다라는 거고, 자, 이때 위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치식에 t 자리에 1만 대입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때의 위치는 자,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 될 거다. 따라서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102쪽부터 103쪽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 과제는 이 강의 시간에 풀었던, 수업 시간에 풀었던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을 노트에 정리하고 그 노트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올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